안녕하십니까. 의왕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의왕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호정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벌써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년 1개월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잠시 멈췄던 우리의 일상도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우리 지역을 위해 그리고 다시 회복될 우리 일상을 위해서 오늘 초청 후보자 토론회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의왕시에 산적한 현안에 대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듣고 의왕시장에 대한 비전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 토론회를 통해서 의왕시장 후보에는 어떠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또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해서 의왕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 브로드밴드, ABC 방송에서 중계합니다. 이번 의왕시장 선거에는 모두 2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그럼 두 분의 토론자를 좌석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순서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상돈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김성재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의 시작 발언 이후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핵심 공약 발표와 개별 보충 질문이 이어지게 되고요. 이후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요, 각 토론별로 고지가 되는 시간을 잘 들으시고 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 종료 10초 전에는 앞에 놓여 있는 예고의 의미로 녹색불이 켜지게 되고요. 그리고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되면 빨간불이 켜짐과 함께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보자 시작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두 분 모두 2분입니다. 먼저 김상돈 후보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의왕시장 후보 김상돈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습니까? 특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4년 전 취임 당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 간부 공무원들이 3명이나 비리로 구속되는 등 내부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를 수준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고 또 시민의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4년 연속 청렴도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아 청렴 도시를 만들었고 또 3년 연속 전국 최고 순위 안전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시정 만족도 조사에서 82.2%라고 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도 했습니다. GTX-C 의왕역 및 초평 3기 신도시 개발이 확정되었고 또 월판선 인동선이 착공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내선동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설립, 내선동 변전소 옥내와 송정탑 지중화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발전소와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또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경로당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치매 카페를 열었습니다. 맞벌이를 위한 다 함께 돌본 센터와 육아 나눔터를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동 친화, 여성 친화, 고령 친화 도시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민선 8기의 양시는 교통혁명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민선 7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발전이 꼭 필요합니다. 김상돈이 시민과 함께 의왕 대전하려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재 후보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민선 5기 6기 의왕시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기호 2번 의왕시장 후보 김성재입니다. 먼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민선 7기 현 민주당 시장 4년 어떠했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나가던 의왕시가 왜 이리 변해버렸느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 발전이 멈춰버렸다며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는 이처럼 무능한 현 민주당 시정을 심판하고 의왕시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토교통부 출신 저 김성재는 민선 5기, 6기 의왕시장으로 일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도시개발, 교육, 관광,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운밸리, 정안지구, 포일지구 산업단지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을 성공시키면서 우리 의왕시의 지도를 바꾼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폭적인 교육경비 지원으로 경기도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레일바이크, 바라산 휴양림, 왕송호수 캠핑장 등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전국 최고 수준의 노인복지도시라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 김성재에게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우리 의왕시를 명품도시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각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이 주어지게 되고요. 시간 엄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의왕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의왕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 종합력 지수라고 불리는 교육, 지역 경제와 연구 개발, 그리고 문화 교류, 주거, 환경, 그리고 교통 접근성 등에서 도시 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서 의왕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김성재 후보가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 경쟁력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만은 특히 주거환경, 교통, 교육, 복지, 안전, 일자리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도시 경쟁력은 살기 좋은 도시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미국의 어바인과 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도시 경쟁력이 좋은 그런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살기 좋은 도시를 명품 도시라 명명하고 우리 의왕시를 명품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백운밸리, 정안지구, 포일지구 등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였고 획기적인 교육경비 지원으로 경기도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인도권 IT밸리 그리고 우리 의왕시의 최초의 산업단지인 의왕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첨단 자족도시를 조성했습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했습니다. 인동선, 올판선 등 기본계획 확정으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그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왕시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아직 미흡한 우리 의왕시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상돈 후보 답변해 주시죠. 역시 1분 30초입니다. 2020년도에 한국일보가 실시한 50만 미만 그 도시경쟁력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왕시가 전국 7위로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거, 교육, 환경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재정 역량 또 행정 서비스가 이제 평가가 이제 크게 나왔었는데 우리 시가 재정 역량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진행 중인 그 택지 개발이나 이런 것이 완공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자정용지의 기업이 유치되면서 아마 차츰 이 재정 역량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개선되고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은 현실에 맞는 TF팀을 구성해서 새롭게 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래 도시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략을 새롭게 도출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제를 설정하여 행정 서비스 역량을 더욱 높이고 기업 유치 또 투자 유치 이런 것도 이어지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 통합 브랜드 개발도 필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브랜드는 미래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영 개선 및 규제 혁신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새로 구상하고 있는 심의협치기구가 이것의 창구가 되리라고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시정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 기업 또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인데요. 의왕시 교통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의왕시에는 백운밸리와 장안지구, 또 엘센트로 등의 대규모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고천, 초평, 청계지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과 함께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추진되기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 교통혁명 및 교통의 메카도시 조성과 관련된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김상돈 후보부터 발표해 주시죠. 네. 제가 취임해 보니까 GTX-C 의향역 정차 추진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용역을 진행을 했고 또 2020년 8월 국토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만들었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와 국토부, 철도국을 연쇄적으로 방문을 했고 또 참여 기업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마침내 2021년도 8월 30날 국토부가 초평 3기 신도시 계획과 함께 GTX 의향역 정차를 추진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후 광역철도팀으로 전담팀을 구성을 했고요. 또 앞으로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을 확대해서 위가선 또 서부선 연장을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을 서두르고 또 청계 IC 수원 방향 램프를 신설을 하겠습니다. 부곡고천 청계를 연결하는 도시 우회도로와 영동고속도로와 의향 IC들을 직접 연결하는 램프도 만들어서 이런 교통혁명의 의향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의왕시는 현재 광역교통망은 잘 구축이 돼 있는데 광역철도망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선 5, 6기 시장으로 있을 때 인근 시의 시장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많은 노력을 공동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에 인도군 동탄선, 올곡 판교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2년 전 제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제가 국토부 실무 책임자와 비공적인 협의를 통해서 GTX 신호선 의왕역 정차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식이 없었던 그들을 설득시켜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만나서 지하철 조기 개통 등에 정책 협약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의왕시장으로서 다시 일하게 되면 지하철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출퇴근 교통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마을버스를 최대한 확충하고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위해서 광역버스를 증차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규 도로로 청계 IC 수원 방향 램프를 설치하고 과천 의왕 간 38도로를 신설하고 그리고 백운밸리와 어미리 간의 이 터널과 그리고 도로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적 대응 방안, 그리고 공생과 상생에 관련된 방안입니다. 자, 통계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취학률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실제 서울 남부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 비율이 20%를 넘는 학교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적 대응 방안과 함께 공존과 상생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은 김성재 후보부터 해주시고요.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하면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외국 이민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고 그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큰 문제로 존재해서 사회 통합의 문제가 국정의 큰 과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제 결혼한 여성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온전하게 생활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주어는 주로 그들 여성에 대한 한국 교육과 취업 교육, 문화 교육 등이 주를 이뤘고 최근에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령 아동이 되면서 그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부정하고 왕따가 되는 그러한 낙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이주민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 대한 민주 시민 교육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문화에 대한 상대적인 그런 가치관을 서로가 인정하고 다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해서 그들과 열린 자세로 차별을 없애는 법 제도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김상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의왕시 다문화 가족 현황은 현 73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신 순이며 점점 늘 것으로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건강 취업 또 명절 교육이라든가 한글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문화 정책은 이주자분들을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 또 한국 문화 속에 통합시키려는 동화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 글로벌 시대에 맞게 다문화를 상호 존중하고 수용하는 정책으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우선 시가 인식 개선을 하는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과 실천 활동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 다문화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노동인권 평등을 다루는데 올해 사업 예산은 2,200만 원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이 예산도 늘려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안산은 외국인이 5만 명 이상으로 관련 정책이 앞서갑니다. 2018년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도 지원을 최초로 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올해부터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여 2만 5천 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다문화 인구가 느는 추세인 만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회적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핵심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공약은 후보자들의 정책 방향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죠. 후보자들 간 주장과 반론 그리고 재반론을 통해서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토론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핵심 공약 발표 시간은 각 후보에게 3분간 주어집니다. 상대 후보자는 핵심 공약을 들은 후에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질문과 보충 질문은 각각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모두 각 2분간이 주어집니다. 먼저 김상돈 후보가 공약을 발표를 해주시고요. 주어진 시간은 총 3분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교통혁명으로 의왕이 대전환 시대를 열고 의왕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월판선, 인동선의 역들을 내년 초에 착공시키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GTX 의왕역 정차 복합환승센터 설치를 조기에 실현하고 위례가천선
의학역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인동선 오전역을 서부선의 환승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계와 고천, 부곡을 연결하는 가칭 의왕 도시우회도를 신설하여 의왕의 남북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혁명의 토대 위에 주거만족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100세 시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맞춤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민선 7기 시트 정책인 경로당 주치 의제를 확대하고 치매 카페 사업,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병원, 도립병원을 적극 유치하고 내선 지역에 보건시설을 설립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유치원 학교 입학축가금 10만 원, 20세에 50만 원의 청년 행복수당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에는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안 아동 커뮤니티센터 아름채 별건 목욕탕, 또 장애인 지역재활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백운밸리에도 초등통합형 미래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 내선지역 제3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종합운동장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청계 지역에 제2테크노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앞에도 450억 원 이상 발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왕 대전환 시대를 열며 저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합니다. 청계 내선권역은 테크노밸리와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화로운 주거만족 최고의 도시가 되게 하고, 고천 오전권역은 행정타운을 완공하고 오전역과 의왕시청역의 역세권을 개발하여 의왕의 핵심 뉴타운이 되게 하겠습니다. 부곡권역은 GTX-C 의왕역과 복합환승센터를 제때 만들고 BRT를 차질 없이 개통하겠습니다. 시민협치로 탄소 중립 그린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교통혁명 의왕 대전환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의왕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상돈 후보의 핵심 공약 들어보셨습니다. 김성재 후보는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지난 2018년 김상돈 후보의 선거 공보물과 방송 토론 시의 공약입니다. 백운밸리 초평 오람지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겠다. 철도박물관 국립화 승격시키겠다. 내선동 한전 이전 부지 내선동 예비훈련장 조성하겠다. 이전 후 인동선 올판선 조기에 착공하겠다. 의왕 ICD 용동 고속도로 진출입 개설하겠다 등을 공약했는데 취임 후에 이런 공약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주 쉬운 공약만 했습니다. 공약 85.5% 자랑하고 있는데 이게 시민 기만행위 아닙니까?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김상돈 후보는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2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4년 임기 동안에 2년 반을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멈춰 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전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동선 올판선 같은 경우 작년 5월 달에 발주가 끝났고 이미 착공이 돼 있습니다. 인덕원역이 턴키 방식으로 해서 지금 착공이 되고 있고요. 그 현장 사무실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울고치소 옆에 현장 사무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인동선 109, 올판선 809라고 해갖고 현장 사무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인덕원에서 공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그 ICD에 대한 통합에 대한 것도 영동고속도로랑 직접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 내년도에 위탁 기간이 1기지가 끝나고 24년도에 2기지가 끝납니다. 이것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의왕시에서도 그 용역을 주는 거에 함께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기지가 됐든 2기지가 됐든 통합이 되고 나면 통합된 곳에 영동 ICD를 그것도 진출입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성재 후보는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역시 30초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공약을 선거 때 제시를 했다가 선거 공보물에 자기가 공약으로 공식화하는 데서 완전히 빼버렸다는 겁니다. 기만행위죠. 그리고 백운호수공원
백원비례 종합병원 유치 의료 2를 이번에 쓴 공약으로 다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먹어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걸 다시 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하는지 이것 또한 이 대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에 대해서 보충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그 선거 공약으로는 들어갔지만 이게 그 4년 내에 할 수 있는 공약, 완결할 수 있는 공약이 있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일로 2의 의료시설에 관련된 것은 여러 차례 입찰을 내보냈지만 사실 유찰이 됐었죠. 유찰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기간이 조금 길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이 입찰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다음 임기 때는 분명히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약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지금 답변 시간이 1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네, 답변 마무리하는 걸로 알아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성재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요, 총 3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김성재 후보의 공약 시작해 주시죠. 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김성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지하철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국토부 출신답게 현재 추진 중인 인도권 동탄선, 월곡 판교선 그리고 GTX 신호선의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을 이뤄내고 유래과천선을 의왕역까지 연장시키겠습니다. 둘째, 개정한 친환경 명품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고천지구, 오람지구, 청계 2지구, 조평 신도시 등 도시개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왕국 복합타운, 오메기 지구 등 신규 도시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왕국 복합타운은 약 5,000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국 최초의 시민 참여형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해서 개발 이익을 시민과 공공에 모두 환원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가 충만한 첨단 자족 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부곡동에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여 4차 산업인 자율자동차, 드론, AI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청계동에 제3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의료 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왕산업진흥원과 기술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적극적인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인력을 배출하겠습니다. 넷째,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으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제 민선 5, 6기에 경기도 최고 수준의 교육 으뜸 도시를 이제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 것입니다.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설립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수건 사업인 내선 중고통합형 미래학교를 조기에 열고 가칭 내선중학교와 백원호수 초중통합형 미래학교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경비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시가격 5억 원 미만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겠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10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복지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습니다. 의왕시의 최고의 자랑거리인 백원호수와 왕송호수를 명품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확대 사업도 앞당기겠습니다. 세부 공약은 저의 공보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성재 후보의 핵심 공약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이어서 김상돈 후보는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시간은 30초입니다. 그 내선중학교 문제는 뭐 20년 넘게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것이었지만 이 갈매나 백운이나 덕장 학교에 학생 수가 부족하고 유휴교실이 많아서 중학교 설립을 못 해줬던 것이라서 중고통합형 미래학교로 설립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걸 하면서 백운중학교를 또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허황된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부곡 제2산업단지를 어디다 가지려고 하는 건지 거기 교통체증에 관련된 것도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재 후보 답변하실 수 있고요.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지금 현재 내손 초등학교와 내동 초등학교와 바로 길 하나를 가운데 두고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내손 초등학교와 내동 초등학교를 통합해서 하나의 내손 초등학교는 더 중축하고 필요하다면은 그리고 내동 초등학교 부지를 갖춘 내손 중학교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내손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의왕 시민들에게 30%밖에 할당이 안 되고 나머지 70%가 경기도민의 자녀들에게 할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겉만 좋은 비쌀고지 우리 의왕 시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수요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중학교를 완벽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 재개발이 왕성하게 내손 다라 구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저쪽에 청계 이주역에 새로운 아파트 부지가 3,000세대 이상이 조성이 되면 충분한 수요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첫 번째 산업단지인 의왕 테크노파크를 조성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완공이 되고 여기에 많은 기업과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에 세수도 많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제2의 이 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교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교동에 슬러반된 그러한 지역을 리모델링하고 그 지역의 산업단지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복합단지를 개발할 겁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자율자동차 등 4차 산업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의왕시가 첨단 자족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네. 자, 김상돈 후보는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역시 30초입니다. 그 중학교 설립이 어렵다라고 했던 것은 기존에 지금 내선 지역의 다구역, 나구역 개발이 끝나도 입주가 끝나도 지금 현재 덕장이나 갈매나 백운중학교에 유휴교실을 다 채울 수가 없다. 학생 수를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학교 설립을 못 해줬던 것이라서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로 갔던 것이었고요. 중학교 설립은 다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좀 어려울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교육청에 관련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청도 15만 이상 인구. 네, 시간이 종료되어서 여기까지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덕장이나 갈매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 기본적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조금씩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계 이주구에 약 3,000세대 이상의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내손 동의 다라 구역의 재개발이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신규 인구가 굉장히 많은 몇천 세대가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는 충분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원래 교육청과 이렇게 협의하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걸 잘 습득시켜가지고 도의원, 국회의원과 협력해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을 설립하는 것은 우리 학부모들과 어린아이들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 임시 방편으로 교육지원센터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청의 별관에 약 10몇 명의 이 직원들이 지원에 나와서 하는데 그것은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5개의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우리는 과천과 안양이 통합돼서 운영되고 우리 군포와 의왕이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독립돼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만들면은 우리 학부모들이 군포까지 갈 일이 없고 그리고 가까이서 우리 교육에 대한 민원을 수시로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의왕시가 정말 교육 으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 그리고 질문과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의왕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10분 동안 자유주제로 토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이때 상대 후보자와 질문과 답변을 이어나가실 수 있는데요. 진행 방식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각 후보의 10분 주도권 토론 시간 동안 질문은 30초 이내로 제한을 하고요. 또 답변 시간도 2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발언권을 드릴 겁니다. 그럼 발언권을 드리고 나면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상돈 후보의 주도권 토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동안 김성재 후보에게 자유주제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백운밸리 사업의 주주사 중에 BW 대표가 우리 김 후보의 그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BWM은 2015년 14%의 주식을 개성통으로부터 이양받았는데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봐지고요.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 회사가 백운 PFV로부터 홍보 사업과 단지 내 상가 분양권을 수의 계약을 해서 각각 50억 원, 또 140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그거는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됐던 문제인데요. 그 BWM이라는 이제 회사가 제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것은 당시 알지 못했었고, 그 친구들이 사업 초기에는 백운밸리 사업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과정에서 몇몇 그 사업 시행자들이 초기에 있던 사업 시행자들이 빠져나오고 새로 들어오고 빠져나오고 새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BWM이 들어왔었습니다. 당시에 사업이 지금 현재는 백운밸리가 다 성공을 해서 대박이 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어렵고 이행보조금 80억 정도를 위탁을 해놨는데 그때 이행보조금이 박탈될까 봐 개성통운 등 이 주주사들이 굉장히 전전긍긍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BWM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단지 내 상가 분양 이거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고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해서 거의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그렇게 감사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관계자를 문책이라고 하면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다시 이걸 1년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나왔어요. 왜냐? 이런 사업들은 주주사들이 지분을 참여해가지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주주사들이 합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 합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개성통운도 마찬가지고 BWM도 마찬가지고 우왕도시공사도 여기서 많은 혜택을 받는데 다 같은 입장이다라는 걸로 해서 종결됐고 마무리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것은 네거티브로 해서 저를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면 그런 거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역시 30초입니다. 이건 뭐 네거티브를 하기 위해서 드릴 말씀이라 있는 사실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감사원이 10개월에 걸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사를 했어요. 그 토대로 수사 의뢰를 하였는데 검찰이 충분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관련된 사람들의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고요. 당초 BWM이 14%의 주식을 이양받았을 때 김 후보님께서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답변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뒤에는 상당히 많은 배우와 모략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김상돈 후보님 측근이 이 주주사를 찾아가서 검찰이 했던 진술을 번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없냐라고 해유까지 했다 그래요. 그 사실 아세요? 양모 팀장. 그런 사실도 있어요. 제가 다 녹취까지 해놨거든요.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음모를 꾸면서 나를 갖다 어떻게든 그냥 다시 한번 엮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충분하게 1년 동안 조사를 했었죠. 1년. 그래서 많은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감사원의 판단보다도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의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한다? 검찰의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감사원이 제가 시장할 때 제가 받았을 때는 만날 3, 4일 감사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막 6개월을 감사하고 9개월을 감사하고 이것은 완전히 표적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어떻게 보면 표적 감사했는데 저는 잡지는 못 오니까는 뭐 이렇게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그다음에 무슨 실무 책임자인 실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그 사람도 역시 검찰에 가서 전부 다 무혐의를 받았어요. 이 억울한 것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도시공사 잘못했고 의왕시가 잘못했으면 그에 대해서 복권을 시켜주고 그래서 충분히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김상돈 후보는 30초간 질문해 주시죠. 이제 감사원의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기관에서 그 감사를 10개월 동안 하면서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것이 뭔가 이게 불충분하다고 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게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을 좀 사는 것 같고요. 2018년 민선 6기에 김성재 후보의 보좌관이 구속되고 모 과장과 동장이 차례로 구속이 되고 그리고 모 팀장도 승진 청탁으로 입건되어 실형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네, 우선은 여기까지 질문 들어보고요. 네, 연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2018년도에 저를 컷오프 시켰던 결정적인 이제 사유가 그거였죠. 그리고 제가 이 공천 심사를 앞두고서 불과 20일 앞두고서 저를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저를 피의자가 아닌 또 참고인으로 또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그런 우리 보좌관에 대한 그런 것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것은 2019년 2월달에 전부 무혐의가 됐어요. 전부 다 무혐의가 됐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 보좌관이 그 다음에 한두 명의 이제 직원이 그렇게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 가지고 잘못해서 그에 대해서는 그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었고 법원에서 지금도 그에 대해서 한 사람의 경우에는 실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의왕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관리자로 잘못했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사과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저한테 연결시켜 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이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미 2019년 1월 달에 모든 것이 무혐의 났고 지금 그 뒤로 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관련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모 팀장의 모 팀장이 이제 다른 분인 것 같은데요. 후보의 부인에게 승진 청탁을 했다. 1천만 원과 발렌타인 30년산 양주도 주었다. 2019년 4월에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다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네, 답변해 주시죠. 다시 이야기 됩니까? 그것 또한 이 완전히 네거티브로 이미 2018년 때 다 써먹었던 문제고 이것은 2018년이나 2013년 그 전에 5년 전에 있던 사건을 내사 종결됐던 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다시 또 투서를 하고 해서 조사를 받고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런데 이 모 팀장이 그걸 갖다 이제 청탁을 분명히 했어요. 발렌타인 그 30년 산하고 뭐 돈이 나중에 봉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제가 나중에 해외 출장 갔다 와서 보니까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직원을 불러다 호통을 치면서 즉시 반환해 줬습니다. 반환해 줘가지고 그에 대해서 또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바로 반환해 줬으니까 그 친구가 처음에는 뭐 장기간에 이제 한 20일 뒤에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허위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바로 반환한 게 이제 밝혀져 가지고 그 팀장은 저도 이번에 나중에 알았었는데 실형까지 그래 받았더라고요. 그랬고 저희 아내의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명백히 이 무혐의에 나가지고 그것도 다 종결된 사건입니다. 네,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에 한 시민단체가 채용비리 혐의로 후보를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검찰에 의해 인정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도시공사의 처조카가 2명, 고교 선배 모 씨 집안이 6명, 매형의 친조카 도시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또 매형의 친형 모 씨를 백운 AMC 고문으로 채용을 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불기소 처리된 것과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이러한 그 채용비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직권을 남용했느냐 이 문제가 핵심적인 상황으로 해서 그때 아주 굉장히 심도 있는 많은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조사했고 그리고 도시공사의 임직원들도 이렇게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했지만은 이 문제 또한 전부 다 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로 다 이렇게 판명이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 2018년도에 정말
엄청나게 오래 먹었죠. 저를 네거티브 보려고 하면서 이 문제, 저 문제, 아까 했던 그 문제 하면서 네거티브 하면서 했는데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무혐의로.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지금 또 그런 재탕에서 삼탕에서 오래 먹습니까? 네, 지금 시간이 이제 40초 정도 남아 있는데요. 우리 김상돈 후보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금품을 주고받은 내용에 내용 증명이 혹시 오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품에 대해서는 내용 증명이요? 네. 그 어떤 말씀이죠? 네, 우리 김상돈 후보께서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모 후보께서 지금 모 특정한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허위로 해서 나를 갖다가 이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내용 증명해서 분명히 사실을 해서 내보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더 이상 하면 내가 형사고발하겠다니까는 더 이상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김상돈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해보신 것처럼 총 주도권 토론의 시간은 10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상대방 후보는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은 30초, 그리고 답변은 2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제가 후보자님들께 마찬가지로 발언의 기회를 드리면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성재 후보께서 김상돈 후보에게 자유주제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2018년 건을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2018년 건 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2018년도에 제가 제기했던 김상돈 의왕시장 후보의 최대 의혹 부정학위 취득 이거에 대해서 2019년 1월 교육부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상적으로 출석한 B씨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B씨의 학점 및 학위를 취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B씨가 김상돈 후보가 맞습니까? 지금도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 홍보로 나오던데.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서 답변해 주시죠. 교육부에서 동신대학교로 재량권 남용이라고 하는 그 교사에 대한 재량권 남용으로 해서 그 학위 취소 권고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권고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부정을 했죠.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사실대로 그 교수의 재량권 내에서 수업이 가능했던 것이다라고 그 학교와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었고요. 재판 결과 1심, 2심을 학교가 패소를 했지만 다시 상고를 해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드립니다. 그 1심, 2심이 동신대학교가 교육부의 그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고 또 항소까지는 전부 패소를 했다는 것은 지금 동신대가 잘못했고 결국에는 교육부의 처분이 맞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은 대법원 판결로 이제 최종적으로 동신대가 패소를 하면은 그 교육부가 처분을 요구한 그 학위를 취소해라 그런 처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당한 것이 될 거고. 네, 답변 이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동신대 학칙에 따라서 이제 그 학위를 취득을 했던 거고 거기에 준하는 그 수업을 받았던 것이라서 만약에 이제 교육부 하에 이제 이 소송 문제가 학교가 패소를 한다고 하면은 저하고 이제 학교하고의 이제 소송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학교의 학칙에 의해서 수업을 받았고 거기에 의해서 학위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가 학교에 그 학위 취소를 하라고 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피해보는 거는 이제 학생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 학생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이건 야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방금 인정했듯이 학칙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학칙이 그런 근거 없어요. 뭐 이렇게 주말에 주중에는 이제 출석을 못 하니까 시의회 의정 활동 때문에 출석 보니까 주말에 보충 수업을 하고 시험도 우편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런 학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잘못된 학칙을 이 근거로 둔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이렇게 잘못되면 한양대의 석사기도 잘못된 것이다. 이게 없으면 그것이 아무 근거 없는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뭐 시험을 무슨 우편으로 봤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뭐 그 레포트 같은 것을 좀 이제
쓰고 했던 것을 얘기하는 건데 뭔가 좀 그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수업 자체가 꼭 학교를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별도로 이제 서울에서 수업받았던 내용들이 이제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냐 이제 이러한 문제였던 것 같고요. 충분히 그 학교 측에서는 서울에서 출장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그 실습에 대한 수업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수업을 받았던 것이라서 학생과 학교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네. 시간 역시 30초입니다. 그 시험으로 우편을 봤다는 것은 이미 그때 SBS에서 보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부정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동신대 가서 받아야지 왜 서울에 와서 그런 근거도 없는 데서 야외에서 수업을 받습니까? 그것 또한 학칙에 근거도 없고 그것은 교육부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것으로 조사 결과 판명이 됐습니다. 네, 질문하셨죠. 네, 이에 대해서 답변. 이제 그것이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는데 애초에 이제 학생 모집을 할 때 그렇게 서울에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모집을 할 때 이렇게 모집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학칙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수의 재량권 내에서 수업을 이렇게 했던 것인데 학교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학생을 모집을 해서 수업을 했던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모 후보께서 그걸 문제를 삼다 보니까는 교육부에서 그 학위 취소 권고 처분을 이제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학교 측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이것이 현재 이제 재판에 진행되고 있는 결과입니다. 네. 자, 질문해 주시죠. 그 동신대가 여러 가지로 한 매년 100명 이상씩의 무슨 가수라든가 시의원, 도의원,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관리 대상 학생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뭐 추석도 안 해도 이렇게 최종적으로 학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어쩌면 굉장히 큰 사건이죠. 이것을 교육부에서 철퇴를 내는 것이고 1심, 2심에서 동신대가 그걸 졌다고 그러면 그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 입장에서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또 나중에 소송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뭐 답변은 똑같은 답변인 것 같고요. 학생과 학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마치시는 네. 거죠. 네, 이제 질문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30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시정 만족도 결과가 82.2%로서 뭐 역대 최고치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게 2021년 말에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2년 5월에 모 신문사가 발표한 그 시정 운영 평가에 되면은 부정이 41%, 긍정이 42.9%. 그러면 긍정이 42.9% 불과하는데 뭐 긍정 시정만 80.2% 거의 뭐 더블이 나와버리는데 이건 가공된 숫자 아닙니까? 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가공됐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이건 정확하게 시정 만족도 조사를 믿을 만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던 결과를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네, 답변 시간은 2분이고 질문 시간은 30초인데요. 모두 다 이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후에 질문 네. 30초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민 여러분들 판단해 주실 문제고요. 그리고 아까 백원밸리 종합병원 유치를 다시 새로운 공약을 했는데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리고 의료 용지의 그 의료 부지 비율을 당초에 70%에서 20%로 줄여버렸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뭐 종합병원 제대로 된 병원을 유치하겠다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용도 변경을 70에서 20% 줄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신 거죠?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도시지원시설 부지에 이 종합병원 유치하겠다는 의료용지 부지를 당초에 의료용지 용도로 당초에는 70%였어요. 그리고 주거 비율이 30%였는데 이것을 반대로 거꾸로 해서 70%를 의료용지 부지를 20%를 줄이고 주거용지 비율을 70% 올렸어요. 오피스텔 등을 할 수 있는 비율을. 이것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자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답변해 주시죠. 이 용도 변경은 뭐 너무나 그 후보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후보자님이 현직 시절에 이것을 그 공개 그 매각을 하려다가 여러 차례 그 유찰이 됐던 거였었고 이것을 원래는 뭐 의료 시설 부지 또 내지는 업무 시설 부지를 그 매각이 안 되다가 보니까는 용도 변경을 국토부에 신청을 했고 뭐 10층 건물을 14층, 16층으로 올리면서 용도 변경을 복합용지로 이렇게 바꿔까지 몇 차례
그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내용이고 그게 민선 7기로 돌아온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민선 7기에서도 내보냈지만 매각이 안 되다 보니 유찰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 용도 변경을 시켜줄 때 공공기여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 공공기여금 뭐고 전혀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매각을 빨리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건 내용은 너무 잘 아실 텐데 그렇게 질문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네, 질문해 주시죠. 그러게 용도 변경을 이제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껏 돼야지 오피스텔 주거 비율을 70%까지 올려가지고 그 바로 옆에 제가 원래 호텔 컨벤션 무지로 하려고 했던 것도 70% 올려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격으로 팔려가지고 그 차익이 몇 천만 원이 몇 천억이 되니까는 그걸 이 김성재가 그런 그 사업을 그 설계를 해서 김성재가 대장동의 설계자와 같은 그런 주범이다라고까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저까지 그런 거 똑같은 식으로 지금 하고 진행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네, 시간 보시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이거는 후보님께서 저 현직 시절에 뭐 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이걸 주거 비율을 100% 또 아니면 90% 이건 PFV가 MOU를 체결했다고 하지만은 그 시장에 그 상의 없이 이걸 갖다가 MOU를 체결했겠느냐. 이미 그때 주거 비율을 100%로 우선 협상을 하다가 그다음 18년도에는 90%까지 이걸 MOU까지 체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분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어느덧 토론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가 사회자 공통 질문을 하나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자 간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질문은 균형 있는 주택 개발과 환경 보존과 관련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왕시의 그린벨트 비율이요 84%로 경기도 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왕시에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잇따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환경 훼손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균형 있는 주택 개발과 환경 보존에 대해 의왕시 주택 정책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두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김성재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의왕시는 그린벨트가 제가 취임할 당시에는 약 89%로서 경기 전체 전국에서 그린벨트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해제를 해서 백원밸리, 정안지구 그리고 다양한 주택개발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린벨트 풀어서 주택 공급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용적률도 굉장히 백운밸리 같은 경우는 140% 이하로서 아마 경기도에서 이렇게 낮은 비율을 가진 데는 없을 겁니다. 기 가운데 있는 소하천을 충분히 살리고 백원호수와 뒤에 바라산의 그런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는 지금도 산이 약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조금 더 이렇게 풀어가지고 소규모의 이렇게 하나씩 친환경적으로 도시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런 도시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체육공원도 만들어주고 시민공원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인공호수도 왕곡복합타운의 경우는 인공호수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년,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주거단지를 개량해서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이 하수구 이런 문제들 그리고 상수원 문제 이런 것을 잘 해결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양한 지역에서 그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신속하게 지원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김상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왕시는 그린벨트가 정말 많은 도시고요. 그린벨트가 80%가 훨씬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임야가 거의 한 70%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는 지금 어지간한 곳에 이제 개발이 다 돼가고 있고 크게 보면은
뭐 청계, 원터지구를 비롯한 청계 지역 쪽, 또 내지는 왕곡 지역 쪽, 오메기 개발, 요것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도 이미 발표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개발이 자연경관을 잘 수려한 그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과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잘 이루도록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을 밑에를 그냥 바짝 고층의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산을 갈게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연경관을 자연스럽게 좀 보면서 즐길 수 있고 또 힐링 공간도 만들어가면서 주택과 일자리와 함께 공존하는 그런 힐링 공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원도심에 대한 거는 사실 뭐 환경 문제도 크게 대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것들은 단지 내 둘레길 조성이라든가 또 힐링 공간을 이렇게 조성하면서 정비 계획에 잘 담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자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이제 자연불학 쪽에 있는 맹꽁이 서식지라든가 또 수달 같은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맹꽁이 서식지 같은 것도 잘 보존해 가면서 개발과 자연이 이렇게 공존하는 의향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후보자 간 토론은 여기에서 마치고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토론한 내용 가운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거나 혹시 미처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 발언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한 분당 2분의 시간을 드리고요. 먼저 김상돈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향 시민 여러분, 저는 의향에서 태어났고 40대 초반에 우리 시민들의 추대로 인해서 시의원 3선과 도의원 또 시장까지 역임하면서 지역에서 지역 이렇게 생활 정치인을 지금껏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4년 정말 코로나가 2년 반 진행되면서 제대로 계획됐던 일들을 추진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에게 4년의 임기를 다시 한번 맡겨주면 정말 민선 8기는 교통혁명 대전환을 일으키는 정말 중단 없는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4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GTX 신호선과 함께 위례 가천선 연장이라든가 또 서부선에 대한 의향까지 연장 문제, 또 경부선 지하화를 의향역까지 끌어당기는 문제, 이런 교통혁명을 일으킬 생각입니다. 의향시는 시승격 33주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갖춰진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종합병원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종합운동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연장이 하나 갖춰진 것도 없습니다. 지난해에 드디어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을 확정지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와 아마 빠르면 하반기 내년 초면은 착공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종합병원, 종합운동장 문제 임기 4년에 꼭 함께 시민들의 문화와 체육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성재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토론회는 잘 보셨습니까? 옛말에 한 사람의 과거를 보면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후보가 지금 다시 실천할 수 없는 공약들 남발하면서 앞으로 잘 해보겠다고 약속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말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특히 우리 의왕시는 오람지구, 고천지구, 청계 2주구, 초평 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인도권 동탄선, 올곡 판교선, GTX 신호선 등 대규모의 복선 전철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해야만이 우리 의왕시가 명품 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도시개발의 전문성이 없는 아마추어가 감당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4년간 우리는 두 눈으로 이러한 사실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출신 도시개발 전문가 저 김성재만이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우리 의왕시를 명품 도시로 도약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김성재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 김성재가 강력한 추진력으로 우리 의왕시를 수도권 중심 도시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후보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6월 1일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신고 없이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두 후보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의왕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